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1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 됐습니다. 야,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자, 어제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1시간 23분. 어제 신문 기사가 사실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되게 중요한 기사라 가지고요. 신문 기사만 어제 50분 넘게 읽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네, 웜의 소통 오늘 빨리 하고 오늘은 정말 네,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신박이 꿀잠을 부르는 이유는 전문인 목소리 덕분인 것 같은데, 제미나이의 전문인 목소리를 클래식 악기에 비유해줘라고 했더니 박세익 전무의 목소리는 차분한 논리 정연함과 신뢰감 있는 울림이 공존하는데, 클래식 악기에 비유하자면 그는 첼로의 깊은 울림에 클라리넷의 명료함이 얻어진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첼로적 요소는 시장의 공포를 달래주는 묵직하고 낮은 톤, 클라리넷적인 요소는 복잡한 경제 지표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매끄러운 질감. 이런 목소리는 특히 신뢰가 생명인 금융 전문가로서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제미나이한테 너무 고맙네요.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따왔다가 다른 중요한 기사 때문에 다시 지우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챗GPT나 이 AI가 약간 플래터링, 약간 아첨을 잘한다. 네. 그래서 요즘 AI하고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뭐 계속 질문을 해도 귀찮아 이런 것도 없고, 질문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하면서 막 답변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하세요 하면서 또 물어봐줘요. 그것도 알려줘 하면 네, 뭐 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쭉 하고, 혹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또 드릴까요?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AI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아무튼 네, 기분은 좋습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을 옛날에 93.1 클래식 채널 해놓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많이 듣다 보니까 클래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 피아노 소나타나 여러 가지 바이올린 협주곡 뭐 이런 것도 또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이렇게 감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첼로, 첼로 하면 그 정경화 그 선생님 그 남매 중에 또 첼로 하시는 분이 계셨죠. 그 분이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장의 공포를 달래주는 묵직하고 낮은 톤, 그리고 클라리넷은 복잡한 경제 지표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매끄러운 질감. 네, 계속 이런 느낌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벌써 6천에 다가왔네요. 역시 하락할 때 현금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하셨고요. 뭐 그러다가 또 오늘은 시작할 때 많이 내려서 시작했는데, 야, 시장이 강합니다. 그죠?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랩 운용을, 목표 전환형을 또 다 달성을 했잖아요. 보면 2월 말에 달성을 했는데 3월 초에 또 확 빠져져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 목표 전환을 시키고 뭐 했었는데, 또 다 시키고 났더니 오늘 아침처럼 또 빠져주고, 어제 사실 저희 매니저들이랑 간단한
스탠딩 미팅 같은 걸 하면서 어제까지 또 들어온 자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렇게 조정받을 때를 잘 노려보자 했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확 빠져서 시작해 주니까 하여튼 저희가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고객분들도 되게 기뻐하셔서 아주 요즘은 하여튼 운용 수익률이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고객 운용 수익률이 좋아야 뭐 기분이 좋고 다른 거 아무리 뭐 좋아도 고객 수익률이 안 좋으면 마음속에 뭐 죄인 된 것 같고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운영 수익률이 여러 가지 이제 시장도 받쳐주고 그죠? 운빨도 좀 작용하고 운칠기삼인데 운이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알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모르겠고 허나 1년 되고 가장 달라진 것은 변동성에 놀라는 민감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긴 시간이었지만 참 유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신문을 봅시다 구독하다가 올 3월 인턴 신청하고 열공 중인 71년생 아줌마입니다. 주식 투자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부한 지는 1년 차랍니다. 마이너스 중인 계좌 정리하고 올해 복구하고 수익 냈어요.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수익 내신 거 축하드려요. 함께 인턴에서 기쁩니다. 늘 일치월장 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우리 소울 부장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네. 저는 온천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녁에 온천천 운동 다닙니다. 부산 사투리 사용하시는 듯하여 긴가민가 했는데 부산 분이라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서울 말을 쓰려고 꽤 애를 쓰고 있는데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딱 알아채십니다. 항상 1배속으로 듣다가 1.5배속으로 처음 들어보니 전문인 같지 않고 어색해서 그냥 다시 1배속으로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일이 막힌 후 마음이 편하니 외국 여행 중에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네요. 친구들에게도 만난 것도 사주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두둑까지는 아니어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생긴 듯하여 마음이 아주 행복하답니다. 네.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이렇게 주변에 그죠? 쓰시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나한테 쓰는 돈보다 남한테 쓰는 돈이 훨씬 기분 좋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산 수영천, 온천천 맞닿는 해운대구 살아요. 지금은 그 온천천에 숭어가 많이 산란도 합니다. 벚꽃이 피면 환상적입니다. 그래요? 이야. 그런 게 다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그 온천동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랑 그 금정산, 금정산성이 있는 이 금정산을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이 부산 시내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거기 보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모그 때문에 구름이 아닌 이 스모그가 부산 시내 전체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렇게 안 좋은 공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공기뿐만 아니라 그죠? 천도 그때 부산 지역에는 보면 신발, 섬유, 의류 뭐 이런 쪽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이 공업 폐수가 엄청 많이 쏟아졌고 그런 것들이 다 온천천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갔고 그죠? 태화강
태화강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완전히 시커멓게 그죠? 그뿐입니까? 낙동강에 물고기 떼들이 살지 못해서 한 번씩 이래 보면 물고기 떼들이 떼죽음 당해서 올라오고 1.5배속 스마트하십니다. 정배속은 나름 수면 장애에 특약 처방돼서 기본이 2번 이상 듣게 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예, 정배속으로 들으시면 바로 꿀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매의 눈, 체슬리 팀 반도체가 한 번 더 끌고 갈 걸 어떻게 알고 최근에 좀 반도체 비중이 좀 높았죠. 체슬리는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침 모닝 브리프 매크로 시황 듣고 인턴 프로그램으로 증시와 포트폴리오 배우고 매니저들의 스킬까지 습득하고 웜의 신박으로 신문과 인품까지 배우니 정말 재밌고 즐겁습니다. 저의 취미는 체슬리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망 부장도 밑에다가 저도요 하루가 온통 체슬리로 가득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댓글 볼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그 취미생활이 체슬리라는 취미생활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살찌우는 몸은 살찌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과 영혼이 살찌는 포동포동 살찌는 그런 취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 수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연금 저축계좌의 나름 만족스러운 평균 수익률을 보고 알았습니다. 7.2%라는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복리라는 개념을 대입시키면 연평균 15%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이나 코인이 아닌 달러가 진정한 안전자산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고요. 지난번에 댓글 호응이 좋아서 저희 투자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채팅 올려봅니다. 저의 투자는 코스피만 큰 기업만 투자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묻어두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수수료 정도 가격이 오면 미련 없이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손실 보는 건 없습니다. 전무님께서 수익 난 것은 다른 통장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 듣고 그때부터 매도해서 수익 난 것은 다른 통장에 입금한답니다. 며칠 전에 채팅한 7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83 되셨는데 지금도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70을 바라보고 계시는 60대 후반이시면 할머니 아니십니다. 그죠? 네. 전행미님께서 저도 7학년 할머니입니다. 따라해봐야겠어요 하셨고 몰랐네요. 글빨 글씨 그 댓글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는 40대신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여기 최밀턴 우리 뭐 누님이나 형님들 이렇게 댓글 써 주시는 거 보면서 참 배울 점도 많고 그죠? 그렇습니다. 7학년까지 변함없이 하시는 모습 배우고 싶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 동생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7학년이십니다. 요즘 너무나 주식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저하고도 카톡이나 전화도 늘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께서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죠? 이 댓글 하나에도 참 많은 이 동생들이 배웁니다. 멋진 언니입니다. 멋진 언니십니다. 저도 너 잘 배우고 따라하고 싶어요. 네. 하루 늦었지만 꼭 듣는 웜의 신박. 3시간 전이니까 오늘 들으셨군요. 매번 체슬리 가족분들의 내공에 엄청 놀랍니다. 고수들의 모임인데 같이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옛날 어른들 말씀,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한 사람이 여럿을 다 챙기는 건 어렵다 하셨는데
아이고 어쩝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 전문의 팔자련이 하십시오. 네. 이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딸과 함께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느라 모닝 브리프를 다 못 들었습니다. 봄비 맞으면서 벌초를 했고 딸아이가 사온 예쁜 조화를 화병에 꽂았습니다. 벌초를 마치고 오는 길이 참 상쾌했습니다. 사돈묘를 정성껏 다듬어 주신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고맙던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과 저같이 어른들은 사돈임에도 각별한 정을 나누신 사이였습니다. 이런 사돈지간이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두 분은 가시고 남은 건 마음뿐입니다. 우리 사장고님께서 오랜만에 또 부모님 산소 다녀오신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미담을 해주셨습니다. 70년생 온천초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동기인데 저랑 네. 초등학교 동기분이시다 그죠? 제가 1학년 10반 2학년 6반 3학년 10반 4학년 1반 5학년 11반 6학년 이제 다 까먹었네요. 4학년 때 신영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름도 4학년 때 선생님 빼고는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상류 12 시절부터 5년 넘게 함께 하다 보니 수익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22년 힘든 장 함께해서 버틸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좋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네요. 예전에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각각 이동평균 월별 수익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12개월 동안 월평균 1억 148만 원을 기록했네요. 월평균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10억 버신 거다. 그죠? 와, 대단하십니다. 6년 동안 1만 시간의 법칙을 믿고 매일매일 우직하게 함께 하다 보니 월평균 1억 찍는 날이 오네요. 전문인과 채슬리 분들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와, 우리 복리 마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대박 사건 대단하십니다. 와, 그리고 축하드려요 하셨습니다. 여기는 범어사 입구입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온천초 다녔습니다. 졸업은 다른 학교였지만 와이프가 저와 3년 차이니 전문인과 같이 다녔겠습니다. 저는 내성중? 이런 내성중 선배님이시네요. 어제 내성중까지 얘기하려다가 말았었는데 네. 내성중 분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55세부터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년 10만 원씩 인출 중입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선배님 맞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없는 저는 이번 주는 시장 대비 굉장히 언더입니다만 기분 좋습니다. 시장이 살아야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제 차례가 오길 기다립니다. 네, 민정님 고수분이시죠. 75세 주부입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네. 75세 항상 저는 이 롤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도 이제 피지컬 롤 모델이 우리 최수종 형님이나 톰 형님, 네. 최수종 형님이나 톰 형님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수종 형님이 이재명 대통령님보다 한 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롤 모델로 그러면 우리 70대 형님이나 누님들께서는 예전에 그 펠로시 여사, 펠로시 여사가 아마 40 몇 년생이시죠? 펠로시 여사 잠깐만 찾아볼게요. 저희 어머 하여튼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셨거든요. 펠로시 여사. 네, 저희 아버지랑 똑같으시네요. 1940년생이십니다. 1940년생 그죠? 네. 그 펠로시 여사도 얼마나 활달하게 저거 하셨습니까? 85세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 하면서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펠로시 여사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46년생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네, 46년생 맞으시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지금 저 8순의 나이에도 엄청 액티브하고 정정하시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롤 모델을 설정하셔가지고 이제는 잠깐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게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 계신다 그죠?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또 롤 모델이 김영석 교수님 생각하면서 저렇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냐?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네,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뭐 파이어 네, 그런 은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김영석 교수님 보면서 저렇게 참 많은 분들한테 지혜의 말씀 나눠주시면서 저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채밀턴 분들이 이렇게 댓글 통해서 서로의 지혜의 말씀 나눠주시고 그걸 보고 또 우리가 하나의 나도 롤 모델을 정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그래 꿈을 꾸면서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일 여의도에 교육 받으러 포항에서 출장 갑니다. 그러세요? 여의도는 일전에 1인 맡긴 이후 몇 달 만에 가는데 기분 좋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불과 1년 전에 비관적인 전망만 가득했던 전자에 대해 지금 모든 매체와 기관들이 호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망하던 대기 자금들도 여기에 불을 붙이는 꼴이 나지는 않을지 큰 변동성 한 번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주식 참 어렵습니다. 남편 계좌를 일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4월 말쯤 계약한 땅에 잔금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현금을 일임한 상태여서 주식을 팔아서 대금을 마련해야 해요. 평소에 전무님께서 4월까지 주식을 좋게 보고 이후에 하락한다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 변동성이 있을 때이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달라 부탁드려야 할지 아니면 4월 말쯤 가장 주가가 높다고 생각할 때 한 번에 팔면 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 댓글 질문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나도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나는 6월 아니면 나는 10월 이렇게 돈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할지 아마 궁금하실 건데 4월 말에 돈이 필요한데 지금 3월 19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저는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4월 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렇게 쌍봉 만들러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고 생각하지만 주식은요 돈이 필요할 때 찾아야 되고 그 돈이 필요한 시점에 찾았더니 와 그때가 고점이었네. 그거는 약간 복불복인데 제가 3개월 뒤에 써야 되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라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3개월 뒤에 써야 되는데 3개월 뒤에 써야 된다면 저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뒤에 돈을 찾으셔야 된다면 네, 이번 달 안으로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 네, 자금을 해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식의 계엄 사태 때 가치, 밸류가 낮은 상태에서는 외부 이벤트 발생으로 급락 시 V자로 반등하지만 이번과 같이 많이 올라서 PBR로 볼 때 저평가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이란 전쟁 이벤트로 급락하더라도
W자의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나스닥은 2019년에 이미 EPS 증가 없이 금리 인하 효과만으로 많이 올라서 밸류가 좀 높은 상태였는데 2020년 코비드 이벤트 발생 후 급락하다가 V자로 올라왔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어 준 게 이 차이를 만들어 준 걸까요? 아유,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나스닥이 그때 얼마 빠졌죠? S&P 500이 얼마 빠졌죠? 3,300에서 2,200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35% 빠졌고요. 2019년도에 S&P 500이 28.8% 올라가잖아요. EPS 증가는 겨우 1%밖에 안 됐지만 지수가 2019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로 유동성 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10%? 최근처럼 뭐 5% 이래 빠졌으면 V자 반등이 못 들어갔죠. 네, 근데 무려 S&P 500이 35%나 빠졌고요. 나스닥이 그때 한 44%인가 뭐 48%인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45%면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싸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주신 것처럼 거기다가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 금리 확 인하하고 돈을 막 찍어내면서 자산 가격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단독으로 나와 있고요. 정유 4사 러시아산 원유 도입 검토. 자, 정부와 정유업계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추진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출발한 마지막 유조선 한 척이 다음 주 들어오는 만큼 새로운 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등 이 정유 4사 고위 임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산업통상부와 잇따라 회의를 열어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재를 일시 해제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와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카드를 꺼낸 건 공급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려면 수출 물량을 80%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해외 거래처에 대한 포스마주르 이 공급 불가 항력 선언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도입하기로도 했고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세계적인 원유 공급 비상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도 단독입니다. 한국차전 AMD 리사수 이재용과 모든 것 논의했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리사수 AMD CEO이십니다. 브리팅 18일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 리사수가 내놓은 답이다. 에브리띵이라고 답변을 하셨군요. 자, 수 CEO는 이날 숙소인 서울 세문안로 포시전스 호텔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HBM 기술과 공급 규모부터 이 파운드리, AI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고요.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이렇게 또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시고 계시군요. 20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AMD의 깐부 동맹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양사의 협력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 것이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 CEO는 이번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재용 회장은 좋은 친구라며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회장과의 승지원 만찬에 대해서 훌륭한 만남이었고 아주 좋은 저녁을 보냈다며 삼성은 AMD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물론 최첨단 AI 시장에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도 했다고 덧붙였고요. 수 CEO는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AI는 아주 초창기에 머물러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AI 거품에 관해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에 장착하는 HBM4의 우선 공급 업체로 삼성전자를 낙점했고요.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24년, 25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됐을 때도 전자가 HBM을 AMD에다가는 납품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전자와 AMD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AMD의 매출 자체가 엔비디아의 10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삼성이 아무리 AMD하고 잘 해봐야 엔비디아를 뚫지 않으면 의미 없다. 예, 이랬었었죠. 요 사인하는 요 장면을 보니까 리사수가 F1 그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그 그랑프리 대회인가 뭐 거기에 갔었는데 어떤 기자가 리사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Can you speak English? 하니까 Yes I can 하면서 뭐 그러면서 누구냐 뭐 물어봤더니 예, 나 AMD의 CEO 리사수다. 그런 인터뷰 장면이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민들이 또 리사수 CEO를 알아보고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으셨을 겁니다.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 금지, 코스닥 1, 2부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은 거래 시스템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계신데 왼쪽부터 허혜민 키움증권 리서치 팀장, 그 다음은 개그맨 장동민 씨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일부 우량 혁신 기업과 2부 스케일업 기업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네요. 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군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주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추진할 수 없게 되고요. 일반 주주 동의와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되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 충실 의무가 부여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1, 2부로 나누고 상호 이전이 가능하도록 재편하기로 했고요. PBR이 낮은 상장사 리스트는 대회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주거비 부담과 기업 생산비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제 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조를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했고요.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물론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어제 5%나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을 1, 2부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안을 공식화했는데 상장 폐지와 적재적 M&A로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남은 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나눠서 시장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다른 정책 목표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환율 시장 및 외국인 투자자 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한국의 나스닥을 표어로 기술기업 및 성장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출범했지만 성장 단계와 실적 규모가 제각각이라 투자자와 시장 내 기업 양쪽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이에 금융위가 코넥스와 코스닥 2부, 코스닥 1부 이렇게 3층 구조를 확립해서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현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170개 이내에 우량 혁신 기업으로 구성해 걸맞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고요. 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 정책도 나왔는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금융사들이 조성한 코넥스 펀드를 현 1,0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장 비용은 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넥스 시장 상장 추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보유 비중 유지 요건을 5%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코넥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코스닥 시장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확대 운영하게 되는데 거래소 상장 규정을 연내 개정해서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분야로 제한된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첨단 로봇과 K 콘텐츠, 사이버 보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스닥 시장 개편의 지향점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을 제시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사실상 유가증권 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한 것과는 달리 나스닥 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탈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뉴욕 증권거래소와 별개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코스닥 일부 내 최상위 대표 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를 도입해서 투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스타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M&A를 통한 M&A를 통한 상장사 퇴출에도 문을 열어줬다. 이게 오타가 이상하네요. 자, M&A를 통한 상장사 퇴출에도 문을 열어줬는데 금융위가 오는 9월까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상장사 경영진은 인수 목적과 가격, 산정 근거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를 공시해야 하고 이사회는 제안을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대변해 진지한 M&A 제안을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막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공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제도 개혁 방안도 강화해서 운영하고요. 내년 6월까지 상장 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두고 거래소 내 집중관리단을 구성해서 올해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을 50개에서 150개 내로 늘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대통령도 가게에 갔는데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어진다며 거래 시스템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날 이 대통령은 주식거래 대금 결제일 구조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면 실제 대금 정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죠. D+2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도 우선 증거금을 납부한 뒤 2거래일 안에 잔금을 채워 주식을 받는 미수거래가 성립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 필요하면 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만들어서 검토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거래소도 그 결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2거래일에서 하루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에 허덕여도 두 쫑구에 돈 안 아꼈다. 후진국형 소비 경고. 자, 우리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뒤 잊혀진 엔겔 개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 개수가 지난해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소비는 위축이 됐는데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올라서 식비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얇아진 지갑에도 외식과 배달은 줄이지 않는 등 생활 양식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엔겔지수 추이가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1970년 이때 42.4%였다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을 때는 26.7까지 떨어졌는데 엔겔 지수가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자, 2025년 엔겔 개수는 30.3이고요. 94년에 30%를 기록한 지 31년 만에 다시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한국 가계는 월 평균 한 366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이 가운데 110만 8천 원 정도에서 식료품이 56만 8천 원, 외식비가 54만 433원 이렇게 썼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엔겔 개수는 후진국일수록 높죠. 한국 엔겔 개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8년에는 48.3.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문화 공연 이런 거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버는 돈의 거의 절반이 먹는 거에 쓴 거고요. 그 다음에 46.9. 그러다가 1970년대 40%였다가 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30%로 떨어졌고요. 93년에 29.4 기록하며 20%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27%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한 2020년 이후 지금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엔겔 개수가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 인구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는데 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자가 자동차, 의류, 가구 등 다른 소비는 줄여도 외식 등 식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고용 위축과 주거비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청년층도 15만 원짜리 특급 호텔 빙수, 개당 10,000원이 넘는 두쫑구 같은 작은 사치에는 지갑을 여는 등 소비 행태가 변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29.4%로 소비 지출은 24.5% 늘어났는데 식비 지출은 무려 35.3%나 증가했네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도 엔겔 개수가 치솟고 있고요. 지난해 일본 엔겔 개수는 28.6%로 4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최근에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부추된장집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7,000원이었거든요. 6,000원에서 7,000원. 근데 8,000원, 9,000원, 10,000원. 지금 순식간에 10,000원 됐어요. 10,000원인가 11,000원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식비 지출에서 옛날에는 30만 원어치 먹다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올라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의 엔겔 지수는 거의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거의 7, 80%. 제가 거의 먹는 거에 다 쓰거든요. 굉장히 후진국형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먹는 거에 거의 80%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돈 쓰는 게 없다 보니까요. 자, 대출의 허덕이 이거 방금 했고요. 소외됐던 K뷰티, 봄맞아 화세. 역대급 실적에도 반도체 등에 밀려서 소외됐던 화장품주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업체들의 견조한 수출 성과와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들어서 대다수 화장품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날까지 달바 글로벌, 아모레 퍼시픽 등은 지난 16일 대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 올 초부터 13일까지 대다수 화장품주는 무려 46.99%나 올랐는데 이 APR을 제외하고 코스피 지수 상승률 27.3% 대비해서는 크게 밑돌았고요. 한국홀마가 9.6, 코스메카 코리아 4.0 등은 한자리수 상승률에 그쳤고 코스맥스 마이너스 0.44, 달바 글로벌 마이너스 1.76, LG생건 마이너스 7.59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K뷰티 붐에 힘입어서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이 오디엄 업체 투톱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이 주가만 보면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탄탄한 제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사와 인디 브랜드로부터의 수주 물량이 급증한 결과이고 달바 글로벌도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635억 원을 기록해서 이 컨센서스를 12%나 웃돌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K뷰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고 미국 이란 전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업종인 만큼 화장품주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 2월 화장품 수출액은 18억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8.5%나 증가했고요.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는 봄, 여름 등 계절적 성수기도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교석 신영증권연구원은 선크림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ODM에 강점이 있는 한국콜마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 매력도에 의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대적, 그 상대에서 가장 지금 강력한 상대가 반도체. 역대급 실적 때문에 이 반도체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다른 업종들이 우리도 20% 성장하는데요. 우리도 30% 성장하는데요. 하면 반도체 160% 성장이야. 170% 성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오르려면 반도체의 이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이제 좀 꺾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주식들이 아마 튀어오를 겁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란 전쟁 최대 수혜주인데 팔아라, 더 간다, 팽팽. 어떤 주식인가 봤더니요. 이란 사태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북미 최대 질소 비료 기업 CF 인더스트리, 티커가 CF네요. CF. 이 주가를 두고 월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자 차익 실현을 권고하는 목소리와 구조적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CF 인더스트리 주가는 18일에도 2.79% 오른 126.73달러의 장을 마무리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상승률이 32.26%에 달했고요. 특히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전 세계 비료 해상 물동량의 33%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료 공급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지난 12일 장중 137.44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연초 이후 지금 주가 추인데요. 보니까 80원짜리였다가 137불까지 갔단 말이죠. 자, 현재 주가가 120달러 선으로 밀리며 주춤한 분위기인데 월가에서는 단기 고점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미주호 증권은 최근 CF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 언더퍼폼이 아니라
언더웨이트, 시장 수익률을 하회. 투자의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갈 거다. 못 쫓아가면 언더퍼폼이 맞고요. 언더퍼폼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100로 제시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및 비료 가격 급등 효과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 향후 분쟁이 완화될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고요. 단기 고점 논란에도 회사의 본업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CF 인더스트리는 연간 1,000만 톤의 암모니아와 2천만 톤 규모의 비료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1위 업체네요. 핵심 경쟁력은 원가 구조에 있고요. 질소 비료 생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공수해 올 수 있어서입니다. CF 인더스트리는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조달 비용이 늘어난 유럽 경쟁사들의 생산이 위축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세계 최대 비료 소비국인 미국, 브라질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주요 비료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걸프만 국가가 수출의 차질을 빚으면 글로벌 비료 가격이 더 오를 공산이 크고 고민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공급망 다변화 수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BMO 캐피탈은 최근 CF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115에서 $140로 상향 조정했고요. 구조적인 원가 우위와 글로벌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한 실적 방어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비료 주가도 막 조비부터 막 올랐었잖아요. 이게 글로벌하게 이 비료에서 주가가 급등할 때가 똑같은 모멘텀으로 올라갔었군요. 네. 근데 전쟁의 양상은 좀 언제가 됐든 뭐 장기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이 계속 뭐 길어진다라고 예상하면서 배팅을 하기보다는 전쟁이 언젠가는 이제 끝날 거다. 그 불확실성에 뭐 좀 배팅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팔아라 더 간다. 이란 전쟁 최대 수혜주. 네.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코로나 때도 2차 팬데믹이 21년도에 왔지만 그 나중에 결국은 코로나의 일시적인 수혜주였던 진단 키트, 뭐 시젠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고무장갑 그런 것도 많이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팔아라에 오히려 의견 팔아라에 오히려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완전히 이제 봄바람, 봄 햇살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나올 때는 또 영하 1도더라고요. 그래서 옷은 나올 때는 일단 무조건 따뜻하게, 그리고 더우면 좀 벗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오늘 목요일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